다음 문제 39번에서 41번 문제. 이것은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보기의 문장이 이거죠. 이 보기의 문장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군데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알맞은지 그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가장 알맞은 곳을 찾기 위해서는 보기의 문장을 먼저 읽고 이해를 하는 것이 들어갈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기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자, 그런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런데 앞에는 이 뒤에 있는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다른 내용이 나와 있겠죠. 자,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는 입 안이 충치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 충치. 이가 상한 이가 충치예요.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한대. 언제? 잠드는 시간이래요. 자, 이해하셨죠? 잠드는 시간에 우리의 입 안이 충치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기가 어디에 들어가야 가장 알맞은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은 입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침은 입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라고 할까요? 침은 아니겠죠. 침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서 씹거나 삼킬 때 도움을 준다. 곧 이게 중요한 역할이겠죠. 자, 또한 그러면 이 중요한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자, 또한 침은 치아를 깨끗하게 해서 충치를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 충치를 예방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보기에 보니까 충치가 발생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침은 충치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 입안이 충치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것이 이것. 그런데 충치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라고 하면서 디귿에 이 보기 문장을 넣어주면 돼요. 자, 변한다. 왜냐하면 이 이유를 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이 드는 동안 침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줄어드니까 충치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서 침의 분비를 돕고 충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자, 먼저 보기의 문장을 읽어볼까요? 초기에 그려진, 자, 초기. 시간인데 아주 초라는 거죠. 초기에 그려진 그의 자화상. 그렇다면 그의 자화상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자기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겠죠. 들에는 회색과 갈색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초기에 그려진 자화상.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그러면 초가 아닌 다른 시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 이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디에 들어가면 가장 알맞을지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화가 반 고흐. 자,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잘 아시죠? 여러 점의 자화상을 남겼다. 자화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점. 자화상을 남겼다. 자, 그런데 1887년에 제작된 자화상은 초기의 작품과는 달라진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887년이라는 이 시간은 초기가 아니라는 거죠. 초기의 작품과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과 같이 읽은 보기의 문장 뭐였어요? 초기에 그려진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그런데와 그런데 뒤와 그런데 앞은 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초기의 작품과는 달라진 거고 그런데 앞에는 초기에 그려졌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은 곧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또 뒤에 읽어볼까요? 아직 선명한 원색들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방고우의 얼굴에는 밝은 노란색이 쓰였으며 푸른 옷에도 분홍색과 주황색 선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방고우의 특징적인 표현 방식인 짧게 끊어진 선의 사용도 두드러진다.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얼굴과 배경에 그려진 짧은 선들은 율동감을 만들어낸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방고우의 자화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에 들어가는 초기에 그려진 작품과 초기가 아닌 1887년에 그려진 작품들이 달라진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그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41번 보기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라는 표현이 있네요. 예전부터, 지금보다 전부터죠. 대기업과 큰 기업이에요. 공장에서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3차원 프린터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시제품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시제품은 뭘까요? 그냥 정식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본 제품, 그 물건을 시제품이라고 해요. 정식으로 뭐 팔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 수 있는 3차원 프린터를 이용했다. 자, 그래서 이유죠.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3차원 프린터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이 나오는 이런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는 곳 뒤에 이 문장을 넣으면 되겠죠. 자, 볼게요.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진짜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렇죠. 문제점을 발견하면 이것을 고쳐요. 수정하고 그 문제점이 해결됐는지 다시 평가해야 한다. 그렇겠죠.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평가할 때마다 평가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과 뭔가 다른 거. 평가할 때마다 실제 볼펜을 만들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된다. 여기서 실제 볼펜과 시제품 뭔가 반대되는 거. 여기 시제품이라는 말이 있네요. 낭비된다. 이때는 볼펜과 똑같이 생긴 시제품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면 볼펜이 잡기 편한지 잉크가 잘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겠죠. 그래서 값싸고 성형하기 쉬운 재료로 다시 만들어요. 모양을 바꿔서. 이게 성형이에요. 쉬운 재료로 똑같이 생긴 시제품을 만들면 실제 상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사용했대요. 시제품을 만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프린터를 사용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 문장이 들어갈 곳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42번하고 43번 문제.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글이죠.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한 문제는 아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42번, 43번 이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잘 읽어보는 것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고 그 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고 그 뒤에 3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도 아우는 볼 수가 없었다. 아우, 동생을 말해요. 아우는. 그래서라는 거죠. 그리하여 3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가 탄 배가, 자, 그는 누구예요? 아우예요. 탄 배가 강화도를 지나는 날에 바다를 향해 가파로운 매켠의 산에서 산 있는 그 부분에서 바다를 향하여 날아오는 뱃다라기를 들었다예요. 뭔가 소리겠죠. 그렇다면 여기 들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어떤 구절과 곡조는 그의 아우 특식으로 변경된, 그의 아우가 특별한 방법이겠죠. 그 아우,
이 사람의 아우, 동생의 특별한 방식으로 변경, 바꾼 이런 거죠. 변화된 그의 아우가 아니면 부를 사람이 없는 그 뱃다라기이다. 배가 강화도에는 멈추지 않아서 거기에 잠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저 지나갔으나, 이 말은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거저 지나갔으나 인천서 열흘쯤 머무르게 되었으므로 인천에서 열흘 거기에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곧 내려서 강화도로 건너가 보았다. 인천에서 머무르게 됐을 때 강화도로 건너가 보았다는 거죠. 거기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객주집에서 물어보니 이름도 그의 아우요, 생긴 모습도 그의 아우인 사람이 묵어 있긴 하였으나 거기에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나흘 전에, 사나흘은 뭐예요? 3, 4일 전이라는 거예요. 도로, 다시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인천으로 갔다. 한다. 그러면 어때요? 3, 4일 전에 갔으니까 지금은 이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곧 돌아서서 인천으로 건너와서 찾아보았지만 다시 또 왔어, 인천으로. 그 조그만 인천서도 그의 아우를 찾을 바이 없었다. 찾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눈 오고 비 오며 6년, 시간이 많이 갔죠. 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다시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우의 생사, 자,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생사예요. 까지도 알 수가 없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해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반짝인다.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아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아파서 슬픈 거예요. 이 밑줄에 나타난 이 마음은. 자, 같이 읽어본 이 내용은 뭐예요? 자, 아우를 찾아서 형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녔지만 아우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이 아우를 찾아다닌 이 형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읽고, 자, 다음 문제 42번.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그의 태도. 자, 그의 태도는 어때요? 그의 눈에는 저녁해에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반짝인다. 그러면 눈 안에 지금 눈물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럴 때 태도는 뭘까요? 감동? 뭔가 만나지 못했는데 감동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원망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할 때 원망하다라고 해요. 이것도 아니죠. 그리워하고 있다. 어때요? 동생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알맞은 태도가 되겠죠. 자, 불쾌해하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 어때요?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는 문제. 자, 보기 1번. 그는 인천에서 아우를 만나지 못했다. 어때요? 만나지 못했죠. 인천에서도 강화도에서도 어디에서도 아우를 만나지 못했어요. 같은 것 맞아요. 자, 2번. 그는 해주에서 강화도까지 여행을 했다. 여행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3번. 그의 아우는 6년 전에 해주에서 배를 샀다. 해주에서 배를 샀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자, 4번. 그의 아우는 인천의 객주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니었죠. 객주집에서 묵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떠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45번 문제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구속 집행 정지란,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뒤에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뭘까요?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자, 이런 장소는 어디예요? 뭔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는 곳, 잡혀서 가는 곳이죠. 등에 있는 범죄자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가는 곳이 유치장 아니면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구속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구속되다라는 말은 갇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검찰과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 석방하는 제도이다. 자, 석방이라는 말은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석방이에요. 본래. 자, 본래는 본디, 원래란 뜻이죠. 구속 집행 정지는 인권 보호. 이게 뭐예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뒤에 오겠죠? 그런데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유력자들, 유력자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본래는 뭐예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인권 보호가 아닌 어떤 다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겠죠. 어떤 것을 활용할까요? 이게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어요. 자, 심사가 허술하여. 허술하다라는 말은 어때요?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허술하다예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쉽게 풀려나고, 곧 이 풀려나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은 석방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자, 풀려난 후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따라서 뒤에 여기 곧 뭐 주제나 중심 생각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시행해야 하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 구속 집행 정지란 이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사회 유력자들이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나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괄호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예요. 정부에서 제도를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거. 자, 주제하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따라서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보기 1번 구속 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라고 했나요? 이거 아니죠?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구속 집행 정지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나요? 이것도 아니죠. 국가 차원에서 현재의 구속 집행 정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시행해야 하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바꾸다, 개선하다 비슷하죠? 그래서 자,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현실성을 적극 반영한 구속 집행 정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런 심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주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3번. 이렇게 주제를 찾을 때는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 뒷부분을 여러분 눈여겨서 자세히 살펴보면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5번 괄호에 아까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였는데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뭔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1번 교도소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인권 보호 수단이 아니라 반대죠. 교도소를 여기서 그냥 나가고 싶어요. 그런 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되겠죠. 2번 범죄자의 석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용이 되나요? 활용이 되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허술한 심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럼 이건 좋은 거죠.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활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니에요. 자, 4번 구속 집행 정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에서 47번 이것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스마트폰에, 자, 여러분 스마트폰 아시죠?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자, 이건 뭐예요? 아주 갑자기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료 문자 메신저인 코코아가 문자 메시지를 완전히 문자 메시지 대신에 코코아가 대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억이 있네요. 아, 이거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런 문제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렇다면 뒤에 어떤 보기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그렇다면 뒤에 보기 문장을 먼저 같이 볼까요? 네. 그러나 코코아는, 자, 그러나라고 하면 앞에 뭐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과 다른 그런 내용이 뒤에, 이제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자, 코코아는 가입 절차 없이 자신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쉽다라는 이건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그러나 앞에는 이것과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 보기를 잘 이해하셨으니까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직원 4명이 시작한 작은 벤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코코아가 아무리 시장을 먼저 독점을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고 해도 특별한 장점이 없었다면 사용자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나 사용자들은 변함없이 코코아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메신저를 보면 복잡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쉬운 사용 절차. 여기 보니까 복잡한 가입과 회원가입과 로그인. 그런데 뒤에서 본 보기는 어때요? 사용 방법이 아주 쉽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 뒤에 그러나 하면서 이 니을 부분에 보기의 문장이 오면 알맞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처럼 쉬운 사용 절차로 인해 라고 하면서 뒤에서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코아에 대한 장점들,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답은 어디예요? 리을이 되겠죠. 리을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이죠. 네. 자, 그리고 47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같은 거 뭘까요? 1. 코코아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맞죠? 폭발적인 성장은 눈부신 성장. 그건 뭐예요? 아주 갑자기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말과 같아요. 폭발적인 성장, 눈부신 성장, 아주 갑자기 많은 성장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 갑자기 많이 했다라는 뜻이겠죠. 2번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증과 함께 급하게 또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코코아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말 없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무료 문자 메신저 시장을 선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선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코코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자, 4번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복잡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를 선호한다. 좋아해요? 아니죠.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코코아가 인기가 있어서 급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1번이에요. 자, 읽기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48번에서 50. 48, 49, 50이니까 이 하나의 글을 읽고 여러분이 3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스쿨존이란, 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정문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겠죠. 반경 300m 이내. 초등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 통학하는 데 사용하는 그 도로를 통학로라고 하겠죠.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스쿨존이란 어린이들,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원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도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뭐가?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전불감증, 안전을 느끼지 못해요. 여기가 위험하구나 이런 걸 알고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고 뭔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감증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협하고 있대요. 이 보호구역이 위협하고 있대요.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등하교 시간, 학교 정문 앞의 풍경. 자, 그걸 여러분이 뭔가 그림이나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본다면 그 풍경은 자녀를 내려주고 태워가는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을 태우러 오는 학원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 내내 계속이란 뜻이에요. 시간인데 계속 내내 어떨까요? 학부모 또 그 자녀들 어린이를 태우러 오는 학원 차들 이런 차들이 많이 와서 어때요? 여기가 복잡할까요? 복잡하지 않을까? 아주 복잡하다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량들로 인해 이것들로 인해 다른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 차를 타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내 아이의 등하굣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자, 이 말은 뭐예요? 왜 못해? 좀 하세요 라는 거. 왜 하지 못해요? 좀 해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이 2배로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2배로 처벌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이다.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왜 그럴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운전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자,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 글을 쓴 목적, 왜 이 글을 썼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뭔지 보기를 볼까요? 1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에서 교통법규의 강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이거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미 교통법규는 있고 처벌도 2배나 강화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겠죠. 2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뭐예요? 잘 지켜주세요 라는 말을 다시 잘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린이 보호구역, 아까 말한 스쿨존 이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좀 잘 지켜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을 쓴 목적이 되겠죠. 자, 3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례, 실제 있었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이 사례를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자,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을까?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적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 자, 아까 가로에 들어갈 내용. 자, 보셨죠? 등하교 시간 내내 이것이 복잡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교통 질서가 자리 잡았다라는 건 좀 안정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겠죠. 1번은. 2번, 교통이 혼잡하고 위험하다. 그렇죠. 복잡하고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3번, 학교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하면 복잡하지 않고 그곳이 위험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죠. 자, 4번,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한다.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서 이 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 자,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자, 그렇다면 밑줄 친 부분이 뭐예요? 자, 이 부분.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등하굣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을 보면 이 부분이 밑줄 되어 있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이 밑줄 친 이 부분에 뭐예요? 필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했다라고 했어? 왜 생각을 못해요?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태도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1번,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지적만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2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겠죠. 자, 3번,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맞겠죠. 왜요? 왜 그런 생각,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또 데려가는 그런 학부모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4번, 등하굣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말 위험할까? 이렇게 의문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5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토픽2 읽기 영역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읽기 영역의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